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용초사 제59기, 60기, 61기 선생님을 위한 강좌입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영초사는 지금 5년 전에 시작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영초사를 거쳐서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영초사를 거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한국초음파학회의 창설위원으로 활약하고 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위해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 규정 연례 영상, 그 일반 영상 12장이고 정밀이 14장입니다. 이 영상을 포함한 김일봉 원장의 추천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선생님 아주 조지영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조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조지영 선생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법초음파검사는 2018년 4월 1일부터 보험급여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산정 방법과 스캔 필수 영상이 소개하겠습니다. 급여되죠. 급여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복부 초음파의 필수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초음파 영상 12장이고 정밀 초음파 2장이 더 추가됩니다. 정밀 초음파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에서 좌우 간문맥 분지 횡단상과 우측 간 정맥을 포함하는 간우엽 늑간 스캔 2장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수가는 일반보다 정밀이 훨씬 높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정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밀이 되는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인디케이션에 되는 환자만 정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밀은 리버 시로시스 또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C형 간염 환자, 요거는 약물을 쓰고 있는 강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암이나 악성 종양 환자 중에 그 간전이가 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됩니다. 간암이나 또는 악성 종양의 간전이 의심, 그러니까 HCC나 또는 악성 종양의 간전이, 또 간이식 수술 후에 전후 상태를 평가하는데 그 수가가 많이 높습니다. 일반 초음파는 95,344원인데 이것은 정밀은 14만 원이 되죠. 9만 원에서 14만 원이 되니까 한 50%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정확하게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경우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이경우 선생님, 조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늦게 들으신 분은 전부 다 이 유튜브에 또 올리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복부 28 영상은 제가 이 영상 14개에서 14장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 진료할 때 14장 가지고는 많이 모자립니다. 이 14장은 최소
필수 영상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간장의 추가 영상, 췌장의 단축상, 양측 신장 영상을 추가해가 28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28영상을 찍게 되면 상복부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익숙해지면 14장을 찍거나 28장을 찍거나 거의 시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간자엽의 종단 스캔입니다. 관찰의 포인트는 좌측간엽 외측 구역이죠. S2, S3에 병변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간자엽의 종대라든지 위측을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간의 표면에 요철상이 있는지 또는 여기에 블런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리버 시로시스의 좌측 간엽 종단이 된다든지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 리버의 랩터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요 엔드 부분이 사각지되고 시로시스의 리버 노듈라리티가 여기에서 잘 보입니다. 간자입의 포스테리어 서페이스 잘 보입니다. 스캔의 방법의 포인트는 좌측 간의 외측 선단과 간포변이 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식도, 복부 식도하고 그 다음에 복부 대동맥 여기 잘 나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좌측 간엽 종단상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영상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탐척자를 리버 쪽으로 약간 기울이면 IVC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헤파틱 베인하고 만납니다. 요거는 랩트 헤파틱 베인 브랜치가 됩니다. 요 리가멘텀 베노스이 있고 이 IVC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S1이지만 요 IVC의 배척도 S1입니다. S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의 포인트는 하대정맥하고 S1이 관찰입니다. 그리고 간의 미상엽의 정대는 이 우측 늑공화 스캔보다 이 심화부 종단 스캔이 훨씬 더 평가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또 우측 늑공화 스캔 때는 S1의 섀도우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 좀 병변이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 종단상에는 섀도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병변을 훨씬 더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하고 IVC가 만나는 볼의 옵스트럭션이 결국 여기에 생기는 것이 버드 캐리 신드롬, 버드 캐리 증후군이 있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스캔에서는 이 심화부 종단 스캔에서 이 리버 쪽으로 탐척자를 기울여서 이 리가멘텀 베노슨 배측에 있는 하대정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대성맥을 둘러싸는 S1을 관찰합니다. 이때 탐척자를 너무 압박하다면 하대정맥이 압박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간척으로 너무 탐척자를 기울여 버리면 이 간의 미상엽 부분, 특히 하대정맥 배척에 있는 요 미상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영상은 심화부 횡단 스캔의 좌측 간엽을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찰의 보면은 요 S1, 리가멘텀 베노슨 행경막, IVC를 사용하는 S1, 또 여기에 라테랄 세그멘트, 슈페리얼, 인피리얼, 미디얼 세그멘트 일부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찰의 포인트는 우리가 S1, S2, S3, S4 일부를 관찰하고 또 여기에 좌측 간문맥에 나란히 있는 간내단간이 확장이 있는지를 보고 또 여기에 있는 종괴가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가멘텀 베노스물 경계로 S1하고 라테랄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스캔할 때는 우선 좌측 간문맥 umbilical 포션을 찾고 여기에서 이제 프루브를 높이가 2번 포탈빈, 프루브를 세워서 3번 포탈빈을 관찰합니다. 특히 이제 라테랄의 인피리얼 이쪽 부분을 관찰할 때는 환자에게
배를 불룩하게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십시오 하면 이 S2가 복배 위쪽까지 더 내려와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다 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좌측 간엽 엔드까지 반드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관찰할 때는 언제든지 from end to end, 끝에서 끝까지 관찰한다. 이 부분이 여기에 관찰에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영상입니다. 라이트 오브 코스탈 스캔이죠. 여기에서 리가멘텀 베노섬 행경막, 랩트 포탈벤이 umbilical portion, 요 사이에 있는 S1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간 미상염은 행경막 좌측 간몸의 수평지, 요거로서 이제 리가멘텀 베노섬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집니다. 간 미상엽하고 우측 간하고는 요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S1 부분은 가장 깊숙이 있기 때문에 좀 라이트 그 리버보다 좀 더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스캔의 검사 시에는 이 S1이 여기에 리가멘텀 베노섬이나 이쪽에는 헤파토 두네는 리가멘트에서 이 섀도의 가려져가 제코 병변을 놓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 눈광학 스캔할 때 탐척배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서히 회전시켜서 후방 음영 부위를 변경하면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서브 코스탈 스캔의 S4를 관찰합니다. 이 스캔법이 좀 어렵습니다. 이 스캔할 때는 프루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프루브를 세워서 이때 환자한테 모델에게 배를 불룩하게 하십시오 또는 숨을 들이마십시오 하면 S4가 내려오게 됩니다. 관찰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 좌측 간엽 외측 구역, 내측 구역 S4는 GB하고 랩터보다 호라이전탈 umbilical 포션으로 둘러싸이는데 이쪽 부분에는 특히 이제 간의 복백의 직하에 있는 요 S4 부분은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서 병변이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할 때 요 간포면의 노즈랄리티는 이 하이 프리퀀시 컨벡스보다 리니아 프로브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4의 여기에 배척 부분, 이 부분에는 포칼 패스베어링, 포칼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스캔 포인트로서는 좌측 간엽 내측 구역은 복백에 의한 반향 후상으로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버 시로쓸 때는 리니아 프로브로 이쪽에 간 포면의 노즈랄리티라든지 혹시 숨겨져 있는 간의 결절성 병변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랩터 포탈빈, 라이트 포탈 길게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는 여기에 포탈빈 내에 혹시 포탈빈 스롬보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간내 당간이 혹시 확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 정밀 초음파 영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간에 아이고 이경문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리버 HCC 중에서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은 뚜렷한 결절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HCC를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탈벤의 추모 스롬보시스로 우리가 HCC를 거꾸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탈벤을 찾아가지고 찾는 방법은 우측 늑구간 스캔에서 이 탐척자를 많이 눕히면 간정맥이 보이고 여기서 약간 세우면 간문부에서 기시하는 레프트 포탈벤, 라이트 포탈벤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담낭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레프트 포탈벤, 라이트 포탈벤 만나는 부분에 이 메인 로발 피슈를 찾고 메인 로발 피슈를 보면서 탐척자를 세우면 담낭의 장축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관찰할 포인트는
담낭의 저부, 담낭 체부는 비교적 잘 보이지만 여기에 담낭의 경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스캔에 보일 때는 양측 관문맥의 만나는 부분에서 복축으로 주행하는 선상고액구가 메인 오브 알피슈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탐척자를 채우면 담낭 장측이 보입니다. 우리 스캔 시에는 담낭의 이 저부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는 우리가 스캔 각도를 변경시키거나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거나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단축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는 장축, 단축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탐촉자를 라이트 서브 코스탈 스캔에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GB가 단축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라이트 키든이 됩니다. 이렇게 단축사를 찾고 그 다음에는 탐촉자를 밑으로 쭉 내려가 푼두스까지 보고 다시 위로 쭉 슬라이딩 해가 GB 내까지 관찰해야 됩니다. 반드시 담낭은 장축, 단축을 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일반 초음파 영상,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입니다. 자, 행경막이고 IVC,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여기 랩트 헤파틱 베인의 메인이고 여기 브랜치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미들 헤파틱 베인, 랩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베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를 나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브랜치는 라이트 인피리얼 헤파틱 베인이 됩니다. 그러면 미들 헤파틱 베인, 랩트 헤파틱 베인인데 이렇게 가는 랩트 헤파틱 베인, 라테랄 미디얼 나누는 메인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라테랄의 슈페리어 인피리얼 나누는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사이에는 리브의 안테리얼 로버 되고 여러 프로브 쪽으로 향하는 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얼,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그멘트를 나누거나 포탈 베인을 볼 때는 이 프로브로 향하면 인피리어고 행경막 쪽으로 하면 슈페리얼이 됩니다. 이 영상이 3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3개가 다 헤파틱 베인이 안 나오면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나오도록 영상을 획득합니다. 다음에는 탐척자를 눕혀버리면 행경막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경막이 보이고 여기에 보이는 선상은 링다운 아트팩트입니다. 렁의 알베올라에 있는 에어 안에 공기가 액체가 들어있으면 액체가 초음파 빔의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가 링다운 아트팩트를 만듭니다. 이 부분이 S8번, S7번이 되겠습니다. 스캔할 때 이거 도움 부분을 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게 됩니다. 이쪽이 도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탐척자를 높여서 이 행경막의 뒤쪽에 이 렁에서 링다운 아스펙트가 보일 때까지 눕혀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이트 오브 코스탈에서 포탈 베인의 5번, 6번, 7번을 봅니다. 자, 우선 여기 라이트 오브 코스탈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 디바이드 합니다. 안테리얼이 쭉 프로브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인피리고 안테리어 슈페리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테리어 인피리어를 보고 난 뒤에 프로브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포스테리어를 봅니다. 포스테리얼은 옆으로 쭉 뻗는 것이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이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여기에 안테리어 인피리얼,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것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3개의 포탈 베인을 확인한 다음에 영상을 나눈 것은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브코스탈인데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환자를 모델을 랩트 라테랄 데코피스로 눕히면 GB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은 GB가 위쪽에 있고 횡으로 있습니다. 날씬한 사람은 GB가 조금 밑에 있고 종으로 있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 경우에나 배가 많이 살이 찐 사람은 GB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슈파인보다 레프트 라테럴
대구비 쌤은 GB가 훨씬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푼두스 바디 넥입니다. 이 부분은 넥이지 시스텍 닥터가 아닙니다. 시스텍 닥터는 GB하고 떨어져서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여기 푼두스인데 푼두스에는 이렇게 장관 가스에 겹쳐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탐척자의 각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이 푼두스의 끝까지 하게 됩니다. 요 끝부분에 우리가 GB의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GB 월의 두께는 푼두스와 바디 부분, 여기에 촌파빔이 직가로 만나는 부분에서 개척합니다. 이 부분은 GB의 넥이나 이 부분은 GB 퍼센트 패드하고 겹쳐져가 GB 월의 두께를 잘 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탐척자를 푼두스 보고 누페가 바디 보고 넥까지 관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CBD를 보는 영상입니다. 탐척자를 오블라이크하고 눕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익스트라파티브 포탈베인이 보이고 요 밑에 요 행경막 쪽에는 IVC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포탈베인의 요 복척에 이 CBD가 익스트라파티브 바일 닥터가 보입니다. 그러면 해부학적으로는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 되죠. 행경막 쪽 위쪽이 되고 여기에 프루브 쪽은 인피리어입니다. 포탈베인에서 익스트라 바일 닥터를 잘 보려면 프루브를 약간 세워주면 아래쪽이 잘 보입니다. 프록시말이고 디스탈입니다. 칼라 데프랄 때 뭐 포탈베인이고 익스트라 파티 바일 닥터 사이에 라이트 파티가 아트리가 단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트레이싱해가 판크레아스까지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슈페를 볼 때는 프루브 각도가 요 각도가 5시, 요 디스탈을 볼 때는 6시, 판크레아스 안에 들어가는 CBD를 볼 때는 7시 이렇게 됩니다. 다이메타의 측정은 이렇게 디스탈 쪽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지나서 디스탈 쪽에 딜라테이션 된 이 부분에 매주합니다. 우리가 7-11 룰을 하는 것은 이 다이메터가 7mm 이상 되면 딜라테이션 되고 11mm 이상 되면 옵스트럭션에 의한 딜라테이션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인터코스탈 스케일에서 5번, 8번, 6번, 7번을 보는 겁니다. 보통 7번 늑간에서 쭉 위로 올라가 프로를 앞쪽으로 틸팅하면 이 포탈베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이 부분에 안테리어가 이 부분에 포스테리어를 디바이드 하죠. 그래서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슈페리어고 프루브 쪽으로 가는 건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인피리어 벤츄랄 도살, 안테리어 슈페리어 벤츄랄 도살 이렇게 됩니다. 보실 때는 쭉 위로 갈까 안테리어 슈페리어 벤츄랄 도살을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안테리어 슈페리어 벤츄랄 도살을 확인하고 영상은 이렇게 갈라지는 소위 고래꼬리처럼 보이는 걸 영상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정밀 초음파 염사입니다. 탐척자를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쭉 올라가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라이트 안테리어 포스테리얼 디바이드하고 요 포스테리얼 쪽에 여기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포탈 베인입니다. 칼라를 떼어 보시면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블루 칼라고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레드 칼라로 나옵니다. 레드 칼라는 프루브 쪽으로 가니까 인피리얼, 블루 칼라는 프루브에서 멀어져 가니까 슈페리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밀 영상입니다. 다음에 1번 영상인데 탐척을 밑으로 쭉 내려서 이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엔드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의 대조를 합니다. 리버 에코는 콜텍스 에코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합니다.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가 훨씬 높을 때는 이것은 팻 리버가 되겠습니다. 크로닉 리날 디지일 때는 오히려 또 키드니 콜텍스 에코가 높아져가 리버 에코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을 봅니다. 장축상. 여기 로우고
어퍼 쪽이고 중심 에코 복합제 신피질 수지를 확인합니다. 신피질은 고에코고 신수지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신장의 단축상을 봅니다. 리날 하이룸을 보고 리날 베인, 리날 아트리를 확인하고 쭉 밑으로 슬라이딩, 위로 슬라이딩 해서 빠진 것 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입니다. 예, 제일 중요하죠. 판크레아스를 볼 때는 우리가 좀 오베스하거나 이런 사람은 세워서 세미렉트로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스가 많이 찰 때는 스토막에 물을 채우면 좀 더 잘 보입니다. 심화부 횡단 스캔에서 여기 SMA이고 SMV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SMA 스프레닉 베인 복측에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SMV 위쪽에 판크레아스 네크, 아래쪽에 문시네이트 프로스, 여기 헤드 프로퍼, 여기는 스프레닉 베인의 복측에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보는 영상입니다. 보험에서는 헤드, 넥, 문시네이트를 보는 영상이 필수 영상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헤드 부분이고, 여기 헬류가 게스트로도네나 아트리, 요 밑에 있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CBD가 됩니다. 헤드가 보이고 SMV 위쪽이 넥이고 아래쪽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마치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이 운시네이트를 하는 췌장 구분대 구는 갈고리 구자입니다. 갈고리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오블라이크 하게 되면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입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봅니다. 이쪽은 바디가 되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부분도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프록시말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단 스캔이 중요합니다. 종단 스캔은 내장을 찍습니다. 압도멘 아올타 SMA, 여기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이거는 스토막이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SMV가 쭉 와가 스프레닉 베인을 만나면 포탈 베인이 됩니다. SMV, 포탈 베인, 요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부분. 이쪽이 저에코 부분이 판크레아스 네이고 아래쪽에 저에코 부분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됩니다. 여기서 틸팅 해버리면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포가 이렇게 길게 보입니다. 포탈 베인, IVC, 라이트 레날 아트리. 판크레아스 헤드는 에피다이아미터가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판크레아스 헤드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스프레닉 베인, 여기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입니다. 이쪽이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이쪽은 테일이 됩니다. 칼라 알테아 보시면 스프레닉 베인나 레드 칼라, 스프레닉 아트리는 블루 칼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좌측 키드니 장축상, 이쪽이 어퍼고 로고, 이쪽은 스프린이 되겠습니다. 좌측 키드니는 이게 장안 가스에 많이 가리고 저 스프린 외에는 좋은 윈도가 있기 때문에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 위쪽은 스프린을 윈도로 관찰하고 아래쪽은 탐쪽자를 조금씩 이동해가 컴프레션 하면서 키드니를 관찰합니다. 키드니를 관찰하는 좋은 방법은 라이트 라테럴 데쿠피토스가 관찰하면 훨씬 슈파인보다 낫습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단축상에서 하일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라이트 라테럴 데쿠피스 해가지고 쭉 밑으로 슬라이딩, 위로 슬라이딩 해가 이 키드니를 봅니다. 자, 마지막에 스프린이 되겠습니다. 28영상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프린을 볼 때는 탐적자를 바꿔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스프린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양하면 스프린이 여기에 나오죠. 반대로 잡아가지고 스프린을 보게 되겠습니다. 스프린 보고 이쪽이 어퍼고 이쪽이 로고 여기 행경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프린의 스프레닉 베인, 하이름의 스프레닉 베인이 보입니다. 스프레닉 베인이 하이름의 3개에서 5개 정도 보이고 이게 한 개가 합쳐져가 스프레닉 메인 스프레닉 베인이 됩니다. 우리가 판크레아스 여기에 볼 때는 이 스프레인이 종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프레인에 메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스프레인에
코라테랄 베슬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제에코 부분이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입니다. 이쪽에 고에코 부분은 스토마 게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이 늑간 스캔의 중요한 것은 스프레인의 장경, 스프레인의 메서, 스프레인의 코라테랄 베슬,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고 있는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을 한번 쭉 설명했습니다. 이 PPT가 다 선생님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자꾸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만나가 실습하고 이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과 같이 질의응답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셨네요. 이경무 선생님하고 조지영 선생님. 이경무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목동입니까? 예. 사교육이 1번집니다. 목동으로 일부러 얘들 공부 때문에 목동으로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대치동하고. 요즘은 뭡니까? 줌이나 온라인 강의가 많이 활성화되고 옛날보다는 조금 낫지요. 예,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예, 큰애가 몇 학년입니까? 아직 애들 유치원생이어가지고. 아직 유치원입니까? 아이고, 빨리 개업하고 계십니까? 봉직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올해 펠로우 마치고 저 59기로 그때 수강했던. 맞지. 59기 맞다. 이제 기억이 예, 납니다. 59기죠. 예, 요번에 예. 줌에 처음 들어오셨죠? 몇 번 저번에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습니까? 오늘 예, 복습회가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낫죠? 네, 예.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직접 프로브를 많이 못 잡아봐가지고 그렇죠. 확실히 앞으로 프로브를 잡아주실 잡을 때는.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전번에 수서 현대벤처비를 예, 선생님 팀을 만들어가 오시면 예. 서로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셔가 예, 프로브 잡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 또 한 분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조지영 선생님, 조지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예, 저는 예, 용조사 지금 몇 기죠? 60기, 예? 60기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60기. 있지만 지난번에 같이, 주말에. 예, 예. 그 주말에 한번 하고 오늘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이해가 낫지요? 예, 그때는 사실 머리가 많이 남았다고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또 새롭긴 하네요. 그렇죠. 새롭게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원래 공부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예습에서 자기가 공부할 걸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예, 그래서 복습을 해가지고 더 지식을 더 accumulation 되죠. 그러면 우리 예. 조재영 선생님 질문 한번 해십시오. 뭐든지 해도 됩니다. 네. 아, 오늘 내용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짧은 지식인데요. 예, 리버돔 보는 영상에서 예, 리전이 있을 경우에, 예. 리버돔에서는 이제 세그먼트가 7번, 8번이 그렇죠. 볼 수 7번, 있는. 8번이죠. 근데 그 두 개, 어쨌든 리전이 있을 때 그 두 개를, 그 부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혹시 있는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리버 예, 돔 부분을 병변이 발견되는데 위치가 조금 이제 행경학적으로 가면 몇 번이겠습니까? 7번이 되고 7번. 조금 내측으로 가면 8번이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 7, 8번을 가를 정확하게 그걸 하려면 프로브를 이렇게 조금 세웁니다. 세워서 헤파틱 B이 나오는 레벨에서 결절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예. 인터코스탈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인터코스탈 스캔 하면 인터코스탈하면 우리가 인터코스탈에서 안테리어 인터코스탈은 5번, 8번이 보이겠죠. 네.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은 6번, 7번이 보이죠. 7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도매가 결절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그 위치에서 프로브를 도매할 때는 밑에 눕혔지 않습니까? 요걸 예. 요걸 오블라이크하게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결절을 보면서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안테리얼 쪽을 보고 포스테리얼 쪽을 뒤로 후보. 좋은 질문인데 다음 실습할 때 우리 조재영 쌤 꼭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예, 감사합니다. 첫째는 도움에서 약간 쉐어가 헤파틱 빈을 보고 헤파틱 빈이 예.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예. 그게 보이지면 뭐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예, 예. 그 위치에서 프루브를 서브코스탈에서 오블라이크로 이동해 가지고 요 프루브의 예. 각도를 안테리얼 해보고 포스테리얼 쪽으로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야. 무슨 말인지 감이 예, 왔지요? 예. 실습 예, 예, 정말 알겠습니다. 알게 됩니다. 정말 좋은 예. 질문하셨어요. 다음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대본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또 틀립니다. 해보셔야 예, 돼요. 예, 한번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이경우 선생님, 이경우 예, 선생님 예. 질문하십시오. 이경우 선생님. 저는 아직 질문할 아무거나 만한 질문해도 뭐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촌파 공부의 애로점이라든지 뭐든지 해도 됩니다. 오늘 요 내용은 아니라도 됩니다. 그 보통 외래에서 진료 보실 때 예. 그 배가 아파서 소노를 이렇게 레커멘드 하시면 이걸 전체를 다 봐주십니까? 아니면 아픈 부분만 봐주십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환자가 왔지요. 환자가 왔는데 대부분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부위가 어느 부위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하기 전에 배가 아픈 부위가 상복부냐 하복부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복부일 때는 우상복부일 때는 우리가 간이나 담낭이나 담도 쪽에 질환을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복부일 경우에는 소관 쪽이 많겠죠. 특히 우하복부는 아펜디사이트, 다이버티큐라이트, 콜라이티스 같은 게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환자가 우하복부의 통증으로 왔을 때는 이거는 앞배나든지 뭐 다이버티큐라 콜라이티스 이런 소관 질환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엠피오를 하고 엠피오하고 내일 굶고서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죠. 앞에 내로 한 퍼포레이션 되고 판별이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합니다. 엠피오하고 어차피 관계 없으니까 하죠. 그 다음에 우상복부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우상복부나 이럴 때는 일단 프로브를 탐색자를 대봅니다. 환자한테 물으면 굶고 오셨어요? 안 굶었는데요. 내일 오십시오. 소리 하면 안 되고 바로 우상복부에 갖다 대 가지고 담낭하고 간하고 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면 담낭이나 담도나 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기나 가스 거기에서 우리가 초음파가 충분히 어느 엠피오 안 하더라도 보이면 바로 상복 초음파를 합니다. 네? 하죠. 중요한 건 만약에 아닌데 그러면 예? 하복부가 아파 온 환자들도 하복부는 상복부도 같이 바로 해버립니다. 그거는 바로 해야죠. 상복부도 같이 하셔도 이게 아, 문제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복부하고 그걸 메인으로 하고 상복부는 하면 50% 추가되거든요. 네. 그렇게 상복부 수가, 하복부 수가에 상복부 수가 50% 추가하면 청구 가능.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하복부 질환이 있습니다. 하복부 초음파를 해가 100% 받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진단이 되고 그러면 별 그게 없으면 상복부는 그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다시 하면 1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실제로 해보면 환자가 배가 상복부나 하복부나 배가 아파 오면 일단 우리가
GB라든지 상복부 할 때도 하복부 안 보면 안 되죠. 간단하게 앞에라든지 이쪽에 봐야 되거든요. 가령 환자는 앞에인데 처음에 올 때는 상복부 통증으로 오죠.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네. 하복부의 통증으로 바뀌지 않나요? 그럴 때 네. 상복부에 괜찮다 싶으면 하복부의 앞에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전체 스캔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복부만 살짝 보는 게 되는 거죠. 예, 보고 막 괜찮으면 그냥 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복부 전부 다 해가 시간이 되면 하복부 과제가 50% 추가 수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결국은 네. 그때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굶었습니다. 안 굶었으니까 스크리닝 검사로 오는 경우야 밥 먹고 오면 그 다음날 오시라 해야 되지만, 배 아파 오는 환자는 무조건 프로브를 갖다 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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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자들은 반드시 하복부를 봐야 돼. 상복부 하러 오더라도 하복부를 얼른 봐가지고 유트러스, 오바리, 펠빅 캐비티 반드시 산부인과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이머전시는 응급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질환을 놓치면 환자한테 원망을 듣습니다. 가령 하복부 통증에서 에토피 프레그를 놓친다든지, 또는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대가 브리딩 굉장히 많이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는 PID에서 튜버버렌 읍세스, 이런 환자는 우리가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산부인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과나 가정의학에서 중요한 거는 여자 환자 오면 반드시 하복부를 해가지고 이 산부인과 쪽 질환을 빨리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검사해가, 요거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게 빨리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없다면 안심하고 이제 우리 영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복부 한번 부인과 질환 초음파 검사 강의를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훨씬 한번 실습해 보면 되고 나는데, 문제는 모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근데 몇 기 전에 한번 여선생님이 4분 오시고 남자 선생님 2분이 오셨어요. 우리 팀에. 근데 이 선생님, 이제 여선생님이 다